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비전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이 2003년에 우리가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라크 전쟁 초기에 벌어졌던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의 활약이 담긴 그런 비전입니다. 그린베레요? 네네. 그동안 사실 우리 비전에서 특수부대 얘기를 많이 안 했고, 특수부대 얘기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그건 밀실에서 참담한 실패를 겪었던 이집트 특공대였잖아요. 근데 특수부대를 꼭 이집트에 견주면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번은 좀 달라요. 이번에는 그야말로 특수부대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의 데베카 능선 전투, 보통 데베카 패스라고도 하죠. 데베카 능선 전투? 네, 데베카 능선 전투.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처음 들어봅니다. 이거 근데 의외로 이런 거 좀 발굴해 보면 좀 나오더라고요. 좀 몇 개가. 도대체 어떤 전투길래 이렇게 또 샤를 세안님께서 이렇게 이걸 꺼내 오셨습니까? 9.11 테러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라크가 대량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대량살상 무기를 해체하라는 유엔의 요구가 있었고, 이걸 이라크가 거부하게 됨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는데, 사실 이거 이라크 전쟁은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얘기는 할 건 아니고, 아무튼 이 대이라크 전쟁이 시작됐고, 미군은 이라크 남부하고 북부에서 동시에 공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남부에서 이제 쿠웨이트부터 들어가면 되죠. 쿠웨이트는 뭐 미국한테 아주 협조적이었으니까. 남부에서의 미군의 작전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아주 최첨단 병기로 해서 이제 남부에 있던 이라크군이 아주 순식간에 붕괴가 됐죠. 그래서 개전 후 불과 보름 만에 바그다드가 점령이 됐는데, 하지만 북부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왜냐? 이게 미군을 비롯한 이 연합군이 이라크 북부에서 공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터키의 협조가 절대적이었어요. 이 지도 한번 보시죠. 이라크 북부에 이제 데베카가 있고요. 이라크 오른쪽은 이란. 친미국가 아니죠? 미국하고 원수죠? 당연히 안 되고. 왼쪽 시리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남은 길은 터키였는데, 왜냐하면 터키가 이제 나토 동맹국이었으니까. 그런데 터키 의회에서 참전이 불가가 됩니다. 참전에 대한 투표를 했는데 이게 부결이 돼버려요. 왜 그렇게 됐나요? 그때 많이 많았었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 그때 뭐 국회에서 막고 이라크 우리 뭐 토론 프로그램에서 과연 이 대이라크 전쟁 우리가 참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있었을 정도니까, 동맹국인 우리도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터키를 통해서 대규모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근데 미군이 무서운 게 플랜 B가 있었어요. 얘네들이. 플랜 B가 있었어요. 바로 이게 바이킹 해머 작전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대규모 공세가 아닌 특수부대를 주축으로 한 공세를 하자. 이런 플랜 B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세 작전의 지휘관은 찰스 클리브랜드 대령이었는데, 여기 사진 나오시죠? 나중에 이분이 이제 중장까지 승진을 하십니다. 이거 승진하셨을 때 이제 사진인데. 이분이 승진을 했다고요? 네. 이때 당시는 대령이었고 이제 승진을 거듭해요, 나중에. 그러면 이 전투가 네. 뭐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보시면 압니다. 벌써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 바이킹 해머 작전의 정확한 목표가 뭡니까? 일단은 소규모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뭘 하느냐. 이 이라크 북부에는 이 크루드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부 크루드 파슈메르가 지역에 무려 11개 이라크군 정규 사단이 있는데, 이 특수부대가 이라크 북부 쿠르드에 들어가서 이라크 정부군과 항상 투쟁을 하고 있었는 이 쿠르드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자, 미군이, 특수부대가. 그래서 이들을 끌어들여서 북부에서의 공세를 취하는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라크 북부에 키르쿠크라고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키르쿠크가 유전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르쿠크 주변의 핵심 석유 생산시설을 보호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후세인 세력이었던 이 쿠르드족 파슈메르가 반군을 접촉해서 이들을 한편으로 만들어서 북부에서 공세한다, 이런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저 특수부대만으로 이렇게 뭔가를 공격하기엔 좀 역부족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대규모 공세가 돼야 되는데, 사실 북부에서도.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군은 북부의 제173 공수여단하고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를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투입된 건 역시 그린베레였습니다. 아, 그린베레. 네. 이때 투입된 그린베레가 ODA 391팀하고 392팀이었어요. 근데 이 팀 하나는 이제 각각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진입을 해서 코르죽하고 접촉을 해서 간단하게 한편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린베레 한 사람은 적 200명하고 맞먹는다. 그린베레는 베트남 전 때부터 뭐가 주특기였냐면은 비정규전 있죠. 가서 현지에 있는 현지인을 포섭해서 비정규전 게릴라 부대를 만드는 게 아주 주특기예요. 이번에도 이들이 들어가서 반후세인 세력이었던 파시메르가 군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데 아주 간단하게 성공을 합니다. 물론 뭐 돈가방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돈가방 줘야죠. 아무튼 근데 이런 임무에 탁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제가 그린베레라는 특수부대 조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린베레 1개 전단은 대령이 지휘합니다. 그래서 아까 찰스 클리브랜드 대령이 지휘한 그 1개 전단이 들어갔고 이 1개 전단은 4개 대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ODC라고 해요. 오퍼레이션 디태치먼트 찰리. 그러니까 찰리 작전 분견대라고 하는데 이 대대는 이제 중령이 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대장이 중령이죠. 그 다음에 이 대대는 다시 3개의 중대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ODB라고 해요. 오퍼레이션 디태치먼트 브라보 작전 분견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중대장은 소령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위 조직이 이 중대 밑에 6개로 이루어진 ODA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했던 ODA. 이게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디태치먼트 알파, 그래서 알파 분견대인데 이 ODA는 보통 12명에서 15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지휘관은 대위예요. 즉 작전 당시에 현지에 파견된 대원들이 한 30여 명 정도였어요. 초기 작전에. 그야말로 특수부대네. 네, 그야말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가서 다 하는 거죠. 이거죠. 그럼 이렇게 조직이 됐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작전이 바로 시작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4월 초부터 바로 작전이 시작되고요. 그러니까 남부에서 미군 선봉이 바그다드에 도달했을 무렵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이 그린베레 ODA 팀이 이라크 북부 요충지 키르쿠크 유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데베카 능선까지 이제 전진을 합니다. 작전 지휘관이 누구였냐면 에릭 라이트 대위예요. 에릭 라이트 대위. 근데 이 데베카라는 곳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데베카 능선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이라크 북부와 중부를 이제 십자로 관통하는 주요한 도로가 있습니다. 요 도로 근처에 있어요. 아르빌에서 알 카야라까지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그다음에 키르쿠크에서 모술까지 북서에서 남동 쪽으로 이루어지는 도로에서 만나는 교차로예요. 대단한 요충지죠. 그래서 요 데베카 쪽으로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미군 특수부대가 이제 이라크 그 파슈메르가 반군하고 같이 이동을 했는데 이 능선에 접근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라크군하고 접촉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군 소부대나 아니면 소수의 이슬람 원리주의 게릴라 부대들하고 소소한 전투가 있었는데 전혀 그린베레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 적군 게릴라나 얘네가 나타나자마자 험비 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험비 위에 이제 M2BH라고 해서 이제 12.7mm 59경 중기관총이 달려 있었는데 얘를 쏴 제꼈어요. 근데 보통 이게 그 중기관총이니까 좀 멀리까지 나가지만은 너무 먼 표적을 쏠 경우에는 이게 좀 명중률에 문제가 있는데 당시 모든 그린베레 차량에 탑재되어 있던 그 중기관총에는 광학 조준기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거예요. 보통 이건 지금 쓰는 건데 이런 거하고 뭐 유사한 게 달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90% 이상. 네. 그러니까 이런 광학 조준경도 있었고 뭐 레이저 도트 사이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확한 중기관총 세력을 공격을 받자마자 얘네가 그냥 개미떼처럼 흩어졌대요. 그래서 그린베레 대원들이 낙관을 했대요. 여기서. 대단히 낙관했다. 이거 뭐 그냥 가다가 그냥 게릴라 나타나면 그냥 중기관총 몇 번만 갈기면 얘네들이 흩어지는구나. 이렇게 낙관을 했는데
능선에 거의 왔어요. 능선에 접근하니까 이미 이쪽에 와 있던 ODA 044 부대하고 그러니까 패슈메르가 그 반 이라크 그 쿠르드 게릴라 부대 네. 얘네 200명이 또 합류하게 돼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전력이 어떻게 돼요? 증가됐죠. 전력이 증가되니까 이젠 아주 자신만만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능선에 다다랐고 능선에서 한 20km 떨어진 곳에서 정찰 부대를 한번 능선 쪽으로 보내봤어요. 이 팀이. 그런데 지금까지 낙관하고 있었잖아요. 이 낙관이 곧 공포로 변합니다. 왜? 왜 공포로 변했나요? 갑자기 왜요?